여러분들 쿠가 안녕하세요, 쿠입니다. 오늘은 또 V의 신제품 클래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제품은 이쪽에 있는 클래식카에서 중세품 기사의 디자인을 로봇으로 변형하는 그런 제품이고, 일전에 라이트닝과 동일하게 중간에 SD 형태를 끼워서 여기서 익스텐션 모드가 되는 것으로 리얼 등신의 로봇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데, 라이트닝과 동일하게 어떠한 변형으로 되어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되는군요. 자, 그럼 바로 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도입부를 보신 분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은 협찬을 따로 띄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저한테 샘플이 날아오지 않았다 보니까 이 클래식은 제가 사비로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뭐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뭐 여튼 아마 샘플은 오긴 하겠지만은 이번 제품은 사비로 산 거라 굳이 협찬 받았다고는 띄우지 않도록 할 거예요. 여튼 이렇게 설명서랑 망토가 있어요. 이렇게 광택이 있는 약간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고, 뭐 옛날에 골판지 전기에 나왔던 설명서를 오려가지고 만드는 망토와는 약간 다른 고급진 느낌이 나요. 여튼 이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본체는 브리스타 안에 이렇게 쉴드, 그 다음에 렌스와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키는 이 뒤에 이 성벽 있잖아요. 성벽처럼 되어 있는 조형, 요게 이번 또 키라고 합니다. 여튼 이제 이 클래식을 비클 모드로 만들어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비클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죠. 우선 또키부터 분리시켜야 되는데, 또키는 이렇게 머리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머리에 락을 풀고 당겨서 분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머리는 뒤로 반전시켜서 숙여주면은 이렇게 성 모양의 또키가 완성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다음으로는 다리부터 볼 건데, 종아리를 열어서 무릎 중심으로 가동시킨 뒤 정강이를 꺾어 차량 트렁크 부분에 모양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좌우의 조인트를 연결시켜주고 이제 상체를 보도록 할게요. 상체는 일단 팔부터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어깨 하머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에 관절을 이용해 팔을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허리를 회전시켜주고 등 쪽에 관절이 있다 보니까 이쪽을 이용해 90도 밑으로 가동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팔은 이쪽에 회전하는 축관절이 여러 개로 엮여져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차량 측면으로 가져와 줍니다. 이런, 잠깐만, 이 위치였는데 일단 한번 내리고 밑으로 전체적으로 내려 옆에 있는 핀에 맞춰 고정을 시켜줍니다. 잘 안 보이는데 검은색이라 보일라나? 이렇게 눌러주면은 측면이 완성이 되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 구조가 약간 까다롭다 보니까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팔 있잖아요. SD 형태의 주먹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모양 그대로 밑으로 끌고 가져와 고정시켜줍니다. 옆에 핀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되죠. 됐으면 천장 부분에 이중경첩을 뒤로 당겨 가져와 트렁크 쪽과 측면 부분에 맞춰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 바퀴랑 헤드라이트 부분은 중간에 있는 이 붉은색 경첩들을 이용해 쭉 펴져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약간 돌출되는 느낌으로 가동시킨 뒤 옆으로 가져와 고정을 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돌려 고정. 이러면 본체는 끝이 났고, 이 뒤에 부분에는 또 키를 이렇게 결합시켜주고, 본넷 부분은
아까 전에 브리스터에 있었던 이 쉴드, 이거를 그대로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홈이 있는데, 이거는 클래식의 무기인 랜스, 이거를 조인트 그대로 결합시켜 파츠를 남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클래식의 비클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컨셉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름도, 로봇의 이름도 그대로긴 한데 클래식카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차량이고, 요즘이랄까 거의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을 그런 종류의 차량이군요. 단지 컨셉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디테일들까지 꼼꼼하게 이 클래식카의 기본을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차량 옆면에 타이어의 디테일이라던가 사이드 미러, 이런 부분이 특징적으로 일반적인 차량과 다르고, 그릴 부분이랑 헤드라이트는 푸른색 클리어로 되어 있는데 딱히 싼맛은 안 느껴지고, 금색 프라도 보통 금색 프라를 사용하면은 되게 싼맛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은 이번 제품은 그렇게까지 싼맛이 느껴지지 않고 도색된 부분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쭉 올라와 위에는 문양이 프린팅이 되어 있으며 천장 부분은 낮은 게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군요. 뒤에 부분도 이렇게 살짝 클리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또키를 분리하면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크게 차량의 디테일적인 특징은 이 안에는 살려져 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키, 무기도 달 수 있고, 남는 파츠가 없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건 물론이지만, 이렇게 모든 파츠들을 달았음에도 이 비클에 큰 어색함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 저는 제일 감탄스럽더라고요. 여튼 대충 비클은 이러한데 상당히 고급스럽고 고상한 그런 이미지의 차량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앵글로 봤을 때의 라인이 가장 이뻐 보이는군요. 그리고 기믹적으로는 바퀴가 전부 굴러가다 보니까 지면에 놓고 굴려주는 게 가능하고, 사이즈는 매번 거래는 디럭스 클래스의 사이드 스와이프랑 일전에 소개한 라이트닝과 비교를 하면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미래지향적인 라이트닝, 그리고 과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식, 두 제품은 시대적인 디자인의 갭이 있다 보니까 디자인을 비교하면서 보는 게 재밌네요. 하여튼 그러하고 이제 클래식을 이 비클 모드에서 SD 형태로 변형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클래식 V 트랜스포메이션. 자, 우선 옆에 있는 랜스 그리고 또 길을 분리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본적인 비클 형태에서부터 변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본인색 커버를 떼주고 천장 부분을 들어 올려줍니다. 이거는 이제 팔 부분이랑 다리 부분에 고정되는 부분이 꽤 여러 군데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거부터 먼저 올려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프론트에 헤드라이트가 있는 부분, 이곳을 전체적으로 잡고 옆으로 가동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보면은 붉은색으로 병첩이 여러 군데로 섞여져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해 방향적인 걸 본다면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걸 쭉 편다는 느낌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런 다음 옆에 수납되어 있는 주먹이랄까 팔, 이거를 전개시켜 줍니다. 간섭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 내리는 편이 좀 더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가져오면 이제 상체는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다음으로는 하체인데, 트렁크 부분을 반으로 나눈 다음 이쪽에 지지대가 있거든요. 이거를 내려주고, 다리의 각도는 이렇게 90도가 아닌 여기서 한 클릭 더 가동한 상태에서 상체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상체도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는 게 아닌 중간에서 한번 멈추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 정도. 이게 정위치로 하여 가져와 주면 딱 중간 위치에 상체가 오게 돼요. 요렇게 하면은 하체의 상체가 완성되었고, 이 뒤에 클래식의 머리가 수납되어 있는데 이거를 들어 올려줍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 무장들인데, 쉴드는 이렇게 조인트를 전개해서 팔 옆에 붙여주고, 렌즈도 비클 모드 때 달았던 거랑 똑같이 달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키, 이것도 비클 모드 때와는 다른 위치긴 하지만 클래식의 등에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클래식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되죠. 그럼 바로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클래식의 SD, 기본적인 로봇 형태의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가 데포름에 되어 있고 팔다리가 짧은 게 라이트닝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캐릭터적인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네요. 특히나 이 상체 부위가 더욱더 그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는데 상당히 귀엽게 잘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는 뒤에 이 또키가 막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뒤에 투광 기믹이 적용되어 있어 뒤에 빛이 있으면 눈이 빛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장식들이 막아가지고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투광 기믹에 의해 제대로 머리는 이 가슴 위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부각되는 요소는 참 마음에 드는군요. 물론 또키를 붙이면 뒤에가 가려지다 보니까 잘 안 보이게 되지만은 뭐 이거는 취향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이 이외의 하체를 보자면 하체도 다리를 의식한 조형은 꽤 있어요. 팬더 부분의 라인의 형성이라던가 살짝 앞꿈치가 튀어나온 듯한 이런 조형이라던가 의식은 충분히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비클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 보니 이거는 살짝 애매하게 보일지도 모를 것 같군요. 그럼에도 저는 여러 변형 기믹들을 고려하면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밀도 있다 생각이 되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소년기사 라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실콘과 살짝 비슷한 인상이 있어. 뭐 디자인이 똑같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적인 게 있어 개인적으로 그런 요소도 참 마음에 드는군요. 그리고 바퀴가 그대로 살아있다 보니까 이 상태로 바퀴를 굴리는 듯한 뭐 그런 느낌도 표현할 수가 있죠. 뒤에 지지대가 있어서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은 뭐 굴러가긴 하죠. 여튼 고로 하고 전에 소개한 라이트닝과 비교하면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SD긴 하지만 표현하려고 하는 데포르메적인 방향성이 완전 다르다 보니 요런 디자인적인 차이도 상당히 재미있군요. 그리고 이번 거에는 보이저 클래스의 옵티머스랑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로 역시 꾹 압축시킨 SD 형태이다 보니까 옵티머스보단 살짝 작은 인상이네요. 물론 볼륨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옵티머스보다 2배 정도 더 커 보이지만.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익스텐션 모드로 한번 변형시켜 볼까요? 자, 과연 SD 형태에서 리얼 형태로 변형하면 어떻게 바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클래식 V 익스텐션. 자, 우선 좌우에 있는 무장을 분리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다리부터 변형시킬 건데 밑으로 쭉 내리고 트렁크의 커버를 열어 이 안쪽에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편한데 정강이를 쭉 펴고 무릎을 가동하면 다리가 돼요. 자,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뒤에는 지지대 파츠를 올려주고 차량의 천장 부분은 그대로 뒤에 스커트 같은 개념으로 둡니다. 자, 그런 다음에 허리를 회전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돌렸으면은 이 돌리는 과정에서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SD 형태일 때는 약간 중간쯤에서 멈춰 있었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꺾어 이쪽에 조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결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팔은 그대로 이 중앙에 있는 붉은색 이중관절을 이용해 전개시켜주고 주먹을 전개, 그리고 어깨는 그대로 내려줍니다. SD 형태의 머리를 수납시켜주고 일단 또키를 한번 분리시킬게요. 자, 왜 분리를 시켰냐면은 방금 전에도 봤던 이 종이 재질의 망토, 이거를 이제 이 등에다가 한번 달아보려고 해요. 방금 전에 연결했던 조인트 사이에 망토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결합시켜주면은 이렇게 망토가 달리게 되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또키에 있는 머리를 전개시켜줍니다. 그리고 왼손 뒤에는 렌스를 끼워주고 반대손엔 쉴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 이걸로 클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클래식의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디자인은 중색 기사풍에 갑옷이 어레인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렌스나 뒤에 있는 망토가 특히나 눈길을 끄네요. 참고로 망토 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차량의 겉부분이 덮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 모양의 백패, 그러니까 또키가 결합되어 있는 게 상당히 눈길을 끄는군요. 다만 이 망토 자체가 내구성 때문인가 약간 두꺼운 재질이 사용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망토로서의 나풀나풀거림이랄까? 뭐 그런 거는 크게 느껴질 수 없는 그런 사양이다 보니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천을 재단에 이쪽에 한번 끼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런 사양이고, 쭉 돌아서 정면으로 오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서부터 보도록 하면은 발 자체는 상당히 얇은 편이고 중간에 경첩이 있긴 하지만 무릎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디자인은 크게 어색함은 없네요. 쭉 올라와서 허리, 그리고 프론트가 아니라 가슴, 이것도 기존에 있던 프론트의 모양을 반전시킨 것 뿐인데 라인 자체가 가슴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상당히 히어로로봇스러운 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듭니다. 참고로 허리 부분도 그냥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꺾여져 가지고 고관 부분이 앞으로 오는 그런 각도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탠딩이 더욱더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방금 말한 히어로 로봇의 라인을 잘 따라간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곳곳에 갑옷을 의식한 디테일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의 통일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특히나 머리는 뭐 완전 중세 기사스러운 그런 조형으로 되어 있죠. 간만에 마스크형의 또봇을 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듭니다. 약간 다른 로봇이긴 하지만 황금용자 골드런에 나오는 어드벤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상당히 멋있네요. 자, 다음으론 크기 비교. 전에 리뷰한 라이트닝과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인데, 크기는 라이트닝이 약간 작은 인상이에요. 키도 그렇고 좌우 볼륨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매번 건에는 보이저 클래스의 옵티머스랑 비교하면 이 정도로 SD 형태 때와는 다른 그런 크기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한 가슴 아래 정도까지 오는 그런 크기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자주 가지고 놀고 있는 전대 시리즈 키라메이자의 킹 스페이스랑 비교하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이쪽 둘 다 검은색 컬러를 많이 사용한 그런 제품인데 디자인의 방향성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네요. 여튼 크기도 봤고, 다음으론 가동을 보도록 하죠. 우선 머리는 볼 조인트로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하고, 어깨 아머를 비킨 전제에 이 어깨의 움직임을 본다면 회전은 물론 가능하며 어깨 쪽지를 옆으로 올릴 수가 있고,
있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완전히 접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먹은 수납되는 방향으로 가동하는 게 가능하고, 기본 상태가 완전히 90도 펴지는 게 아닌 조금 숙여진 그런 각도다 보니까 그냥 둬도 움직임이 있는 주먹이다 보니 굳이 이 안쪽으로 넣는 가동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주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주먹의 사양은 조형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뒤에 무기를 꼽는 그런 사양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있는가 이유가 궁금했는데 디자이너 왈 주먹에 구멍을 만들면은 그렇게 이쁘지가 않다 보니까 뒤에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양으로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허리인데 허리를 이렇게 위로 가동하는 거, 이거랑 회전 요런 가동이 있으며, 고관절은 앞으로 90도보다 좀 더 가동이 되고 뒤로 90도, 옆으로 90도 제한 없이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연 전제면은 무릎은 90도 가동이 가능하죠. 그런 다음에 발목인데, 발목이랄까 정강이 부위에서 가동하다 보니까 위화감은 있지만 움직일 순 있긴 해요. 대충 이 정도일 것 같네요. 웬만한 포즈는 다 잡을 수 있고 제품의 라인도 잘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상당히 분위기가 있는 연출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드는군요. 여튼 이렇게 다 봤으니까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번 리뷰는 또 V 클래식의 리뷰였고요. 여전히 SD 형태 그리고 리얼 모드로의 변형 순서가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디자인에 대한 양립도 라이트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클래식은 라이트닝에 비해서 변형 스텝수랄까 약간 관절이 엮여있는 게 살짝 복잡한 감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고 이번 영상에 제품이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신다면 한 번쯤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디자인만 보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번씩 가지고 놀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튼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프레스입니다.